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 유형자산이었고요. 형태가 없습니다. 물적 실체가 없는 게 이제 무형자산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특허권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고요. 상표권이나 뭐 이런 것들. 자, 우리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의 특징은 뭡니까? 업무 목적이라는 거. 뭔가 도와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형자산, 유형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무형자산의 종류, 우리가 무형자산의 상각, 그 다음에 뭐 손상차손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물리적 실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식별 가능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죠. 유형자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뭐가 있습니까? 통제권이죠. 소유하고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미래에 뭘 가져다 주셔야 돼요? 우리는 경제적 효익이 돈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자, 이 세 가지 요건들을 이제 병합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무형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종류는 우리 크게 이제 영업권이라는 게 있으시고요. 자, 영업권은 이제 뭐냐 하면 유상취득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의 대가를 지불한 부분에 대한 것만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는 문구가 이거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업권에 대한 논리는 어떤 거냐면 이제 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이제 권리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강남 사거리에 있는 뱅뱅 사거리에 있는 거기다가 내 식당을 하나 냈어요. 그래가지고 강남에서부터 서울역까지 막 줄 서요. 이러면 대박입니다. 그죠? 자, 이럴 경우에 처음 시작했을 때 뭐 내가 5억 갖고 시작했는데 이제 서울역까지 줄 설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그 가게를 어떤 사람이 사러 올 거 아닙니까? 50억 줄 테니까 파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때 50억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거 일종의 우리 권리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일상생활에서의 권리금이고요. 회계적인 논리의 영업권이라는 건 이제 유상취득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합병이에요, 합병. 회사를 이제 인수했을 경우에 자, 뭐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잠깐만요. A 회사가 B 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죠. 그럼 A 회사는 이제 자산이 얼마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자산입니다. 100억이 있다. 그 다음에 부채는 자, 얼마냐면 10억이 있다. 그럼 이제 자본이 얼마입니까? 90억이다. 이랬을 경우에 이 괜찮은 회사네요. 그죠? 그럼 이제 B 회사가 예를 들어서 샀단 말이에요. 이제 B 회사가 누구냐면 S전자. S전자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이 A 회사를 산 거죠. 그럼 이 회사의 전체적인 포괄적 승계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 포괄적 승계는 자산을 어떻게 하는 거죠? 흡수합병되면 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100억 되는 거고 부채를 어떻게 해줍니까? 포괄적 승계니까 같이 인수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안겠다.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부채 10억도 떠안는 거고 이렇게. 그럼 이제 자본 90억은 이제 누구 겁니까? A 회사 거예요. A 회사의 누굽니까? 주주들 거잖아요. 주식회사면 흔히 얘기하는. 그럼 이제 그 주주들을 모아놓고 주총을 하겠죠.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돈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주식으로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이제 선호하는 성향에 따라 가시는 거죠.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럼 돈으로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B 회사가. 그래서 대가를 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줬다. 100억을. 자, 그럼 이제 10억에 대한 순가치가 순자산에 대한 논리가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죠. 그럼 이 10억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유상 취득한 B 회사의 입장에서는 영업권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영업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영업권은 이제 뭐 합니까? 결산 시에 상각하게 돼 있어. 무형자산 상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가정. 제발 좀 10년 동안 정액법으로 우리 무형자산에 상각한다라고 얘기하면 10억 나누기 몇 하셔야 돼요? 10억 나누기 10년. 그죠? 그럼 매년 10년 동안 1년 차부터 10번을 이제 10년 동안 계속 1억씩 우리 감가상각 하시는 거예요. 자, 무형자산도 감가상각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차변에 여기 뭐가 되냐면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얘기하시는 거. 흔히 얘기하는. 대변에 해당되는 자산 1억을 뺍니다. 우리 이 1억이 뭐였습니까? 영업권이었잖아요. 해당 자산 이렇게 차감한다. 이렇게 직접법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영업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적인 창출 요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영업권 이제 부의 영업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싸게 주고 사신 거예요. 아까 순자산 가치보다 어떻게 한 거예요? 아까는 비싸게 주고 사신 거고 싸게 주고 사면 우리가 얘기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부의 영업권이에요. 이제 법인세에서는 아직도 이제 합병 차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회계에서는 이제 부의 영업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자, 그래서 합병 대가에 대한 지급하고 순자산에 대한 공정 가치를 뺀 금액이 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더 주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덜 주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회사의 자산 내 거가 되는 거고 그 회사의 부채도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거고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자, 비싸게 주고 사셨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업권이라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한 이제 산업재산권이라고 나오시는데 무형자산 종류에서 이 산업재산권은 이제 일종의 이제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거, 독점적인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재산상의 이제 권리를 줍니다. 그걸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이걸 이제 합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산업재산권이라고 통합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산업재산권에 들어가는 논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허권, 자, 그다음에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이 이제 합쳐서 우리는 이제 산업재산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회계는 이제 개별적으로 많이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특허권을 취득하면 특허권. 뭐 상표권을 취득했다? 그럼 상표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허권은 이제 발명으로 독점적인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상표권은 이제 상표 등록하신 거죠. 우리 뭐 얘기한 이제 뭐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하시잖아요. 의장권은 이제 디자인권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실용신안권은 좀 개선한 거죠. 이런 거. 개선해서 뭔가를 이제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뭐 우리 잘 쓰는 이제 생활용품 중에 하나 있잖아요. 옛날엔 일자 드라이브밖에 없었대요. 제가 뭐 이게 굉장히 늦게 태어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접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그분이 만드신 분이 이제 이렇게 하나를 더 이렇게 하셨어요. 십자가 된 거죠. 이제 보편적으로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제 십자가 돼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사용해요. 이런 거 뭐 이제 예를 들어 실용신안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개발비라는 게 또 있으.